안녕하십니까. 국민진료실의 양태영입니다. 오늘은 AA 탈모 시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모증은 중년 남성의 고민으로만 생각되었지만 현대의 많은 다이어트의 시도와 또 환경 변화로 인해서 요즘은 여성 탈모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히 청년 탈모가 증가 일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탈모 시술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AA 탈모 시술은 안티에이징 아큐포인트 탈모 시술의 약자인데요. 그야말로 탈모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안티에이징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탈모 시술이 되겠습니다. 이 AA 탈모 시술에서는 특별한 약물의 복용이 필요 없이 단순히 시술만을 통해서 두피를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특별히 약물을 통해서는 연모, 가는 모발이 많이 나지만 이 AA 탈모 시술에서는 굵은 모발을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AA 탈모 시술은 발모만 되는 것이 아니라 두피 건선 등의 피부 질환에도, 두피의 피부 질환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AA 탈모 시술을 하게 되면 건강한 두피와 굵은 모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AA 탈모 시술은 건강과 탈모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데 특별히 만성 두통으로 고생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두통이 개선되며 또 불면증은 상당히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에 속하는데 또 현대인들의 불면증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A 탈모 시술을 하게 되면 시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효과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탈모의 종류는 잘 아시는 것처럼 남성형 탈모, 남성 호르몬에 의한 탈모인 남성형 탈모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여성형 탈모도 상당히 증가율로 있으며 또 스트레스에 의한 또는 여러 가지 자가 면역성 질환에 의한 원형 탈모, 또 휴지기 탈모 이렇게 탈모의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탈모의 원인은 특별히 제일 중요한 요인이 유전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상 중에 이 탈모가 있는 분이 있으면 그 자손에게는 대부분 유전적으로 탈모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부모님이나 또는 조부모님 중에 탈모가 있는 분이 있으면 본인도 탈모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특별히 이 탈모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이 이 모낭세포의 독성작용을 일으켜서 탈모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 면역성 질환이 또 모낭세포를 공격해서 탈모가 올 수도 있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비롯한 이 내분비 질환으로 해서 탈모가 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독한 약물이나 또 출산 또는 발열 또 아주 심한 수술을 받은 후에도 일시적인 탈모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많은 전자기기를 사용하는데 이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이 전자파도 탈모의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많은 환경적 요인에 의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 스트레스도 이 탈모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젊은 청년층에서도 이 탈모가 많이 생기는 것이 이러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전자파를 유발하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탈모 검사는 1차적으로 탈모 양상을 잘 살펴서 탈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환자의 병력을 자세히 물어서 혹시 어떤 질환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특별히 갑상선 질환을 비롯한 내분비계 질환에 대해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질환을 미리 진단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요즘은 굉장히 많은 다이어트를 시도를 하는데요. 이 다이어트 때문에 영양 결핍, 즉 모발에 필요한 영양 결핍이 오물에 통해서 또 탈모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이 다이어트로 인한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로 인한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또 이게 분비됨을 통해서 또 2차적으로 이 모발에 영양이 결핍되는 그런 현상으로 탈모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조사해서 우리 탈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탈모 치료는 근자에는 가장 많이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약물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지만 또 약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내포하고 있고요. 또 약물의 복용을 중지했을 때는 또 즉시 탈모가 진행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외용제를 사용해서 탈모를 치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피부의 염증을 피부 외용제를 과다 사용함으로써 피부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려운 점이 있고 모발 이식은 또 수술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또 쉽지 않고요. 두피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발모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탈모를 또 예방해주는 그런 효과만 있지 발모 촉진 효과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줄기세포 시술을 통해서 발모를 시도하려는 방법들이 있는데 줄기세포는 상당히 이 발모 시술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시술 자체가 복잡하고 또 고가이기 때문에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이 AA 탈모 시술, 즉 안티에이징 아큐포인트 탈모 시술은 위에 있는 여러 가지 탈모 시술과 동일하게 같이 병행해서 시술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시술을 통해서도 발모를 촉진할 수 있는 특별히 건강한 두피와 굵은 모발을 이렇게 발모시킬 수 있는 그런 발모 시술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탈모 약물의 복용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또 이 약물의 복용을 통해서 약하고 가는 모발, 연모가 나기 때문에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의 복용을 중지했을 때는 다시 탈모가 재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 탈모 약물은 근본적인 탈모 개선이 아닌 탈모 중지 상태를 유도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AA 아큐포인트 AA 탈모 시술에서 아큐포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 아큐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8세대 효소 펩타이드 앰플을 양자파동펜, 특수한 양자파동펜을 이용해서 두피에 시술하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양자파동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 양자파동펜은 양자의학의 파동을 이용해서 인체에 교란된 파동 에너지를 교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파동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체에 교란된 파동 에너지를 교정시켜줌으로 해서 두피의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모낭세포의 재생을 촉진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양자파동펜을 통해서 두피의 근육의 긴장도를 완화시켜 줄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두피의 혈류를 촉진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두통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양자파동펜의 시술을 통해서 두통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또 이 양자파동펜의 시술을 통해서는 두피 인파의 흐름을 개선시켜주고 그럼으로써 두부의 부종을 이렇게 줄여주고 또 신경 전달을 개선시켜서 모발의 독성 물질의 배출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자 파동변을 통해서 모발 영양 물질, 효소 펩타이드를 원활하게 두피에 공급함을 통해서 모발의 발모를 촉진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 AA 탈모 시술에 사용되는 천연허브 효소 앰플 추출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요. 이 천연허브 추출물 효소 앰플은 특화된 저분자 펩타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허브 성분에서 이 효소 펩타이드를 추출해서 배합했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이 거의 없는 그런 펩타이드 앰플로서 안전하게 발모 치료에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터 타입의 저분자 에센스를 지피층까지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연허브 효소 앰플은 세포의 성장과 회복 및 재생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AA 탈모 시술은 정수리 탈모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M자 탈모에도 도움이 되며 상당히 치료하기 어려운 여성 탈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치료하기가 어려운 그런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 탈모에 아주 탁월한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후 탈모나 특별히 눈썹이 빠져서 힘들어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AA 탈모 시술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AA 탈모 시술은 특별한 부작용 없이 또는 약물의 복용 없이도 아주 건강하고 굵은 모발을 이렇게 가질 수 있으며 특별히 이 탈모 시술함을 통해서 또 시력도 개선이 되고 두통도 많이 좋아지며 목 부위에 있는 부종도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 이 AA 탈모 시술을 하고 나면 아주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며 또 근력도 굉장히 좋아져서 아주 활기찬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줄기세포와 노화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줄기세포 시술이 많이 활성화되고 특별히 이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노화 치료에 줄기세포가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변화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수명의 증가로 인해서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 또 특별히 이제 이 수많은 현대 사회 변화로 인해서 또 질병의 변화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치성 질환이 증가해서 많은 현대적인 그런 의료기술이 발달했지만 아직도 치료하기가 어려운 그런 난치성 질환들은 증가 일로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노화는 지금까지는 정상적인 그런 상태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노화는 이제 치료해야 될 질병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서 수많은 질병이 생겨서 이 노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노화를 치료함을 통해서 또 노후에 건강을 유지해서 정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줄기세포는 알려진 것처럼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배아에서 추출한 배아 줄기세포가 있고요. 또 정상적인 피부 세포에 유전자를 도입하여서 만드는 유도 만능 줄기세포, 만능 줄기세포를 유도한 그런 줄기세포가 있을 수 있고 또 성체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보신 것처럼 배아 줄기세포나 유도 만능 줄기세포는 줄기세포의 치료에 있어서 아직은
여러 가지 위험성 때문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임상에서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줄기세포는 이 성체 줄기세포가 되겠습니다. 이 줄기세포의 특성은 일반적인 세포와 차이점이 요 네 가지가 되겠는데, 첫 번째 이 줄기세포는 분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세포가 두 개 이상의 세포로 이렇게 분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또 미성숙한 세포가 성숙한 세포로 변하는 분화의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줄기세포를 체내에 투여했을 때 체내의 병변 부위로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호미 효과를 가지고 있는 줄기세포의 특징이 있을 수 있고, 또 이 줄기세포는 체내에 투여됐을 때 각종 생리활성 물질들을 분비함을 통해서 체내 세포 중에서 특별히 염증이 있거나 손상이 있는 세포를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줄기세포는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이 줄기세포는 이 상황에 따라서 신경세포로 분화할 수도 있고, 또는 심장세포로 분화도 가능하며, 간세포나 장내세포, 골세포로도 분화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능력을 가진 세포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의 기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줄기세포 자체는 체내에 투여됐을 때 골세포로 분화도 가능하고요. 연골세포나 지방세포나 근육세포 등으로 분화가 가능합니다. 또 체내에 투여됐을 때 신경조직이나 혈관조직 또는 간조직이나 심장조직 또 신장조직으로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특별히 이 몸의 염증 상태에서는 혈관을 새로 만들 수도 있고 혈액을 만들 수 있는 조혈 작용도 가질 수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줄기세포가 체내에 소유됐을 때는 몸에 있는 상처, 즉 창상을 치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몸속의 각종 염증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작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10여 년 동안 줄기세포 시술을 통해서 치료했었던 그런 임상 경과에 대해서 설명함으로 이 줄기세포의 효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여성으로서 위무력증이 걸렸던 분인데, 이분은 20여 년 동안 정상적인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위에 들어갔을 때 위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모든 음식을 다 갈아서 죽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먹어야 이게 소화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식사를 하지 못하고 외식을 비롯한 또 가족들과의 같이 식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통 중에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 병원, 위 치료하는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결국 위 치료가 되지 않고 위무력증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줄기세포 시술을 통해서 지금은 정상적인 식사를 가족들과 같이 하기도 하고 외식도 하면서 정상 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해드리면, 이분은 20대 여성인데 뇌 손상을 받아가지고 뇌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제 오른쪽이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극심한 두통 때문에 굉장히 고통 속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 최신의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신 재활 치료를 대학병원에서 받고 또 한방 치료를 여러 번 받았는데 한 10개월 동안 치료해도 이 마비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줄기세포 시술을 한 후에 한 달 후에 오른쪽 마비, 반신 마비가 풀리고 시술 받은 후 3개월 후에 직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호전이 되어서 지금은 불편은 하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50대 남성분인데요. 이분은 특별히 아주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아주 힘들어하는 분이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사업이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고, 또 특별히 또 수면 장애, 불면증으로 또 굉장히 고생하고 있으며, 또 피부 자체가 굉장히 알러지성 피부염으로 힘들어했는데, 이 줄기세포 시술을 받고 나서는 50대 몸이었지만 한 체력이 너무 좋아져서 한 30대 정도로 이렇게 몸이 회복되고, 만성 피로 증후군에서도 회복이 되고, 또 불면증도 개선되면서 아주 숙면을 취하면서 몸이 건강해지고 아주 활력이 넘치는 그런 상태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80대 남성분인데요. 이분은 설관절의 말기성 퇴행성 관절염 말기로 굉장히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지만 고령인 탓에 수술을 하지 못하고 줄기세포 시술을 했습니다. 이분은 말기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때도 이 설관절 통증으로 힘들어했는데, 이 줄기세포 시술을 통해서 통증이 많이 완화되고 또 보행도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그런 상태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60대 남성분으로서 술을 굉장히 많이 드시던 분입니다. 그래서 술을 드시고 간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여러 가지 간 질환 치료 약물이나 여러 가지 간 질환 치료를 했지만 간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줄기세포 시술을 통해서 간 기능도 정상으로 되고 또 몸도 굉장히 회복되어서 일상생활을 아주 활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치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있죠. 사실은 치매는 뭐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고, 치매 치료를 하는 것은 더 이상 치매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만난 60대 남성분은 치매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는데 일상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치매가 진행이 되었었지만, 치매 증상에 줄기세포 시술함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 가능할 정도, 차량 운전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호전됐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상 줄기세포가 노화 치료에 또 어떤 질병 치료에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